잠언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지혜에서 기쁨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던 일이 덮칠 것이요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정평진 목사님께서 즐거움 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또 이제 가정의 달을 또 이제 벌써 중간이 지나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좀 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가족과 함께 친밀함을 또 나누는 시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타깝게도 이 가정의 달에 뭐 부부의 날도 있고, 근로자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왜 청소년의 날에 없는지 아세요? 모르겠죠. 아이러니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청소년은 항상 소중하니까 특별히 나를 제정하지 않아도 늘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매일이 청소년의 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라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는 청소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도 잘하고 또 이웃에게도 잘하자는 의미에서 잘하자, 잘해라는 의미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자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해. 앞에 좀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좀 잘해, 좀 이런 뉘앙스 말고 잘하자, 우리 잘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이제 잘하자 했을 때 진짜 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그런 사랑스러워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이제 가정의 달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의 날이, 가정의 달이 왜 없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던 중에 우리 의미 있는 선물을 오늘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구하기 어렵다는 포켓몬빵을 25개를 구해왔어요. 어렵게. 그래서 오늘 인원이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아서 2개씩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원래 하나씩 받아가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2개씩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오늘 이런 말 좀 그래도 개 탔어요. 개를 탄 날이니까 이제 이따가 가져가면 좋겠고, 또 이제 스승의 날로 오늘, 또 스승의 날이면서 또 스승의 주일로 오늘 보내고 있어요. 옆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감사의 눈빛과 함께 우리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들 이렇게 그냥 주일에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 없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 주중에 또 일하시고 또 예배자로 또 여러 맡은 사역들을 소임을 다 하시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믿음의 세대로 또 양육하시고자 또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서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잘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에게 크게 뭐 바라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명절에 뭐 선물 가져오고 뭐 스승의 날이라고 꽃 따라드리고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건 아닐 거고,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자라나면 하는 마음을 늘 갖고 계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앞서 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도 다양한 선생님들, 우리 인생의 선생님들 만나는데, 그분들에게도 오늘 좀 늦었지만 내일이라도 학교 선생님 만나면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숙한 모습으로 선생님 늘 감사하다는 거 알죠? 제가 겉모습은 이렇지만 이 마음에는 선생님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나쁘끄럽지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아직도 어버이날이 지난 지 한참인데도 아직도 부모님께 마음 표현하지 못한 친구들은 또 우리 어머님께, 부모님께 마음 표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는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제 꼭 기억했으면 싶어가지고 이제 일단 친구부터 해볼게요. 친구,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한다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넌센스입니다. 소중한 사람,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사랑해요? 그럼 너무 좋은데? 정확한 답은 기프티콘이었습니다. 예, 기프티콘을 이럴 때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에게 그냥 말로만 고맙다라고 하지 말고 기프티콘이라고 보내는 거고, 이제 진짜 퀴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성년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 혹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사자성어.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네? 정답은 계좌이체입니다. 이제 기프티콘으로 친구들에게 보답을 했다면 어머님께는 꼭 계좌이체 하는 그런 복된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도 이제 사모랑 같이 이제 또 지난주에 또 못 뵈가지고 오늘 이제 바리바리 여러 가지 싸들고 가는데 가서 또 저녁에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 즐거움과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혹시 넌센스 퀴즈 우리 희우가 맞췄었는데 혹시 오늘 아쉽지만 한 친구 혹은 두 친구 더 이제 노브랜드를 갔으면 해가지고 오늘 또 다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하고 오늘은 이제 이미 확보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저에 대한 거 세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 세 가지 함께 지난번처럼 몇 개가 해당하는지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지난 시간 이제 복습하면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지난 시간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까먹은 거 아니죠, 여러분? 기억력 살아있죠? 가장 귀하신 선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다음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것으로 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소망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절기로 정한 것이 기쁨의 50일이라고 했어요. 벌써 이제 어쩌면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이제 중간에 좀 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복습을 해서 우리 날마다 부활의 또 영생의 소망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에 대한 건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정평진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레고 콜렉터이다. 레고를 모으는 사람, 레고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죠. 레고 마니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레고 마니아다. 자, 다음. 정평진은 지금 찌양이 지금 이게 이태원에 있는 라멘 81번옥이라는 되게 굉장히 유명한 라멘집인데 이 앞에 보이는 라멘 보이죠? 이 뭐라고 하죠? 이 전보 라멘인데 보통 4인분 정도의 양이 들어있어요. 라멘 4개 국물도 꽉꽉 채워서 국물이 있는데 이거를 저기 옆에 초식에 카운트 보이죠? 20이라고 써 있는 거. 저걸 국물까지 남김없이 20분 안에 다 먹으면은 무료로 하는 이벤트예요. 한번 성공한 사람은 다시 도전할 수 없고 돈 내고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다가 이제 포기하면 돈도 내야 되고 토하면 벌금 10,000원 더 내야 되고 막 그런 룰이 있어요. 찌양이 이걸 성공했었죠. 그리고 몇몇 이제 푸드파이터들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정평진은 이 전보라면을 도전해서 성공을 했다. 네, 이게 두 번째 전보라면 가뿐하게 성공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정평진은 초등학교 시절에 영국에서 교환학생 혹은 유학 경험이 있다. 초등학교 시절 정확하게. 일단은 뭐 영국 하면 이거 너무 그러니까 영어 쓰는 걸 보여드리면은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이게 괜히 이거를 넣어가지고 제가 어제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은 사실 영어를 영어 때문에 유명한 것보다 영국식 이제 발음 때문에 유명한 거니까 영국식 발음으로 이제 발음을 해보고 좀 웃기니까 재밌게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 친숙한 미국 영어로는 give me a lot of water, 뭐 2 bottles of juice, 뭐 이렇게 또 이제 킹스맨에 나온 대사는 보면은 뭐 manners make it man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요. Give me a lot of water, 2 bottles of juice, manners make it man. 이렇게 발음해요, 영국은. 자, 이제 이거는 아리까리아라고 준 거일지 진짜라서 그럴지 이건 초등학교 때 영국에서 이제 교환학생 유학 경험이 있다.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맞는 거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앞에 보여주세요. 앞에 찌양, 그다음에 레고 마니아, 전보라멘, 영국. 자,
개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뭐를 골랐는지도 얘기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손을 들어주세요. 네, 세 개, 하나, 두 개 있으시네요. 자, 일단은 세 개이신 분 다 맞다는 거 세 개 내려주시고, 자, 한 개이신 분 뭐 고르셨죠? 선생님? 예? 영국. 응. 2번, 라멘. 이제 하나 없어요? 하나 고르신 분 이제 없어요? 자, 이제 두 개 고르신 분. 자, 잠깐 손을 들어봐 주세요. 제가 여쭤보려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부터 할까요? 네. 레고 영국. 네. 레고 라멘. 네. 레고 영국. 네. 레고 라멘. 정답은, 선생님 아직 안 하셨죠? 네. 네. 아직 말씀 안 하신 거, 뭐 고르신지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서. 레고 라면이요? 네. 혹시 친구들 바꿀 기회 주겠습니다. 바꿀 기회. 자, 이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바꿀 기회 주겠습니다. 3, 2, 1. 자, 들어주세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정답은 두 개고요. 레고와 라멘이 정답입니다. 네. 영국은 가본 적도 없어요. 가고 싶어요, 저. 자, 그러면 이제 증거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잡지에 실렸던 히덜트와 레테크족에게 인기 많은 모듈러 사진 정평진, 네이버 레고 전문가 브릭나라 회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 방에 한 켠에 있는 레고 장식장, 원래 4면 다 있는데 민망해서 정리가 안 돼서 깔끔한 쪽만 하나 찍었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제가 주중에 일하는 사무실에 또 있어요. 다음. 네, 이게 주중에 일하는 사무실. 예. 예? 집들이요? 집 멀어요. 너무 하남이라서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이고, 여기는 이제 올드캐슬, 오래된 제품, 저기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나온 성과 배는 다 모았고, 집에는 이제 모듈러 라인이라고 해서 크리에이터 라인이 있어요. 지금 다 몸값이 장난 아니에요. 이제 배가 살 때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하나당 한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요. 예. 저거 이렇게 중고나라에 올리면은 뭐 제주도건 울산이건 울릉도건 다 온다 그래요. 다 집 앞에 갈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네. 뭐 이제 또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 다음. 이제 라멘. 이게 실제로 제가 도전했을 때 찍은 거. 실제로 거대하죠? 저 옆에 있는 작은 사발이 보통 라면이 하나 담겨져 있는 그릇이고, 이게 이제 깊이까지 했는데 이걸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제 성공한 이때 또 날씬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태원 라면 81번옥에서 성공해서 이제 그렇죠. 유사하게 생겼는데 복제품은 아니고 이제 본인 맞습니다. 한때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그때는 여리여리해가지고 그 종업원 분들이 성공 못할 줄 알고 천천히 먹으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먹고 나니까 막 이제 그 종업원은 또 일하신 지 얼마 안 됐는지 성공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지게 눌러드리고 왔죠. 다음에 또 올게요 했는데 다음엔 돈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내고 먹어야 된다는데, 아무튼 또 먹는데 자신 있는 친구들은 또 2만 원 내고 도전하면 좋고, 제가 이제 제가 이거 성공 올리고 나서 다른 친구들 나 다 먹을 자신 있다 해서 다 데리고 갔는데 한 명도 성공 못했어요. 면은 다 먹을 수 있는데 국물이 진짜 힘들어요. 그 라멘 국물 아시죠? 차슈 라멘이라 그냥 비계 국물 같은 거를 막 2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뜨겁기도 하고 니글니글해서 거의 못 먹습니다. 저도 이거 먹고 골드메달 그 사과 탄산 음료를 3병인가 먹었어요. 이게 느끼함 때문에.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 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캐릭터예요. 이런 캐릭터는. 그쵸? 감사합니다. 참, 2개 맞춘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큰일 났네요. 오늘 1대1로 지금 미트마니아 먹게 되겠네요. 그쵸? 이따 그래서 모임을 참석 안 해도 제 부장이 허락 받았거든요. 나눔 참석하지 말고 저랑 바로 이동합니다. 예배 끝나고. 예? 선생님들께서 이따가 원래 때 기대해 보세요. 다 가지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 즐거움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이슈일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연예인 6명이 있는데, 이 연예인 6명의 공통점 뭘까요?
오, 맞아요. 학폭 연예인으로 유명한 연예인이죠. 혹시 이 중에 이름 다 안다? 모르겠죠? 여기 사실 연습생들도 있어서 그래. 누구 알아요? 5명 알아요? 누구? 수진. 어, 어. 소혜? 김소혜. 조병규. 맞아요. 김동희 맞아요. 맞아요. 박혜수. 가운데 박혜수. 위에 가운데 박혜수. 이렇죠. 예뻐서 아는 건 아니죠. 학폭으로 유명해서 아는 거죠. 사실 멋있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굉장히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었지만 좀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학폭의 가해자 역할로 해서 이제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학교 폭력이 사실 지금도 이게 무시 못할 이슈이고, 목사님 어렸을 때도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한 게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심심하면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불량 서클이 있냐, 본드 흡입한 적이 있냐.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막 먹었을 것 같으니까 막 다 먹으니까 이것저것. 그래서 막 물어보고 너 먹은 거 아니냐 막 물어봤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지금도 있고 사실 예전보다 더 잔인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학교 폭력 정황 담기 동영상. 이제 이거는 얼마나 무섭냐면 예전에는 그냥 때리고 맞고 막 어떤 뭐 덮는 걸로 끝났다면 지금은 그 과정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 영상이 돌아다님으로써 가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도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가 오히려 더 당당한 거예요. 자신의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더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죠. 이게 증거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협박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너 전국에 유명해지고 싶어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또 촉법소년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또 자동차도 훔치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던 단지에서도 자동차 하나가 없어져서 잡고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도 있고 또 심심치 않게 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 서결이 형,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냈어요? 이제 얄짤 없다 이제 촉법소년이고 뭐고 이제 한 번 범죄하면은 형사 처벌을 하겠다.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훈방 차원 혹은 교육 차원에서 가볍게 좀 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있는데 이제 모든 이제 사실 대선 후보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주변에 촉법소년 제도 혹은 나는 범죄 저질러도 벌 안 받아 이런 생각으로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 혹은 학생들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이 친구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과거에 폭력으로 이제 상담을 받은 적 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런 거 없나요?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폭력 피해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제 피해 학생 중에 하나였고, 사실 저 피해 학생을 나중에도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몸도 이제 뚱뚱하고, 막 행동도 느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급식만 먹고, 급식 중이었죠. 급식만 먹고, 친구들하고 밥 얘기만 하고, 간식 얘기만 하고, 또 이제 아토피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낮은 중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자꾸 이제 따돌림과 어떤 이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걸 탈출할 방법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 학교를 자퇴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 유학을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니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걔네들을 위해서 뭘 하나요? 했는데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왜 그럼 이 행동을 하는 걸까? 힘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에게 혹은 약해 보이는 친구들에게 왜 저렇게 저런 악한 일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하던 중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선생님께서 선도부를 선발을 한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요. 저 선도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도부로 들어가고, 또 중3 선도부가 다 모였을 때 선도부장을 뽑는다 해서 제가 부장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문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학교의 전교 선도부장은 따돌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도부장이 약간 경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점심 먹고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학교 이렇게 쭉 둘러다니면서 일단 완장 찼죠. 여기다가 손도 이렇게. 그다음에 3학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찰을 나름 돌았어요. 나름 순찰도 돌고 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은 3학년이니까 조금 무섭고 또 이제 중3이어도 아, 평진이는 벌점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쟤는 조심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서 슬슬 약간 학교가 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일산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일산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생 때 그 고등학교 뒤쪽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작은 공원, 사람들의 인적이 잘 없는. 근데 이제 새벽에 교회에서 늦게 일을 마치고 건너오는 길이었는데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때리는 소리하고.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 안 보였었는데 저 벤치 사이에서 한 여학생이 웅크려 있고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걸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학생을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를 붙들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기 지나가면 큰일 나겠다. 돌아서 가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물론 저거 함부로 걸렸다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음을 가져. 그래서 가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밝히면서 비추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온다 이런 걸 쫄지도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야죠. 그러더니 이제 제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너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 가시던 길 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또 괘씸해가지고 일단 그 여자아이를 분리시키고 너네 뭐 하는 거냐, 너네 얘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이러는 건 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 선 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자꾸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이 문신을 딱 보여주면서 아저씨 요즘 청소년들은 무서운 청소년들이 이렇게 본인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은 얕보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저도 맞고 싶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잖게. 그러니까 저도 약간 거기서 움찔 했는데 이거 진짜 잘못 걸린 거 아니야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주먹질을 이렇게 몇 번 하면서 한번 뭐 뜰려면 뜨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 진짜 이게 약간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약한 모습이 아니라 네가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라. 근데 일단 저도 화가 조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성숙하게 친구들 이러지 마시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많이 맞아봐서 어떻게 때리면 아픈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었죠. 아니 그렇게 때려가지고 아프겠냐고 이렇게 주먹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션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원래 주먹질은 허리 힘으로 올려서 쳐야지 이렇게 모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려치는 걸 한번 보여주니까 이제 그 친구 약간 쫄은 거죠. 저 사람 주먹 좀 쓰는 사람인가?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조폭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탠스를 물러나서 일단은 그냥 가는 게 좋겠다 너네. 나중에 날 다시 만나든지 일단 너네가 오늘 흥분했으니까 사고 터진다. 이거 나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얘는 내가 챙기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이제 보내고 얘를 해보니까 뭐 비하인드가 많아요. 막 전학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떤 애가 고백을 해서 사귀게 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좀 물이 안 좋은 친구였고 그 친구의 또 다른 무리들이 어떻게 그 여자한테 갈 수 있냐 그러면서 또 얘를 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내막이 알고 나니까 굉장히 질이 나쁜 거예요. 그냥 질투가 나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걸 알고 나서 이 친구들은 약간 이 무리의 특성이 어떤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의견이 어필이 되면 그 하나가 굉장히 증폭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가지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저지를 해준 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그래도 그건 누가 이렇게 약간 선을 넘는 발언, 선을 넘는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누군가 잡아야 되는데 서로 잡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일 있고 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상담받고 이제 어떤 처벌을 적법하게 받은 이후에 선생님께 결과를 들었어요. 상담 선생님께 결과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친구들이 현재는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대, 스스로. 하지만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상담 가운데 보인 것은 자기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센 척을 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나는 쓰레기야 라는 나는 질이 안 좋아 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약간 깨진 거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스스로를 자기를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박살내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심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갉아먹고 있는 거, 파괴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저는 처벌을 받으면 깨어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어른의 모습, 또 좋은 친구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사람됨이 무엇인가, 또 어떤 그런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타인의 아픔, 또 타인의 괴로움에 공감하는 마음부터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로는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들과 세상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여기다 보니까 세상 역시 쓰레기 이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 여러분에게 더 소중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악인들, 악한 사람들이 그 안에 정말 그 부정적인 마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결말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지혜는 말씀을 사모하는, 또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도 되겠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이것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함께 분별력을 얻게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막 엄청난 뭐 똑똑함, 어떤 스마트함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혜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정확한 의미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불안해요. 저의 마음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혹은 그런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행하여라, 혹은 그러면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 주신 마음을 분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말씀을 또 간과한다고 해서, 어느 것을 간과한다고 해서 형성된 조건이 아니라 둘 다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이 작업, 이 과정이 우리에게 분별을 주는 작업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분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상 속에서 이 라이트 벌브, 그 전구가 불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순발력이 있는 어떤 대처의 방안을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평소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감정의 전구들이 내 몸이 반응하는 전구들, 주먹이 먼저 나간다거나 입으로 욕이 나간다거나 꺼져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발동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전구는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라, 혹은 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그러진 표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저 친구를 혹은 저 대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성숙한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 볼까요? 우선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선은 불안과 염려가 100% 사라지진 않지만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돼요. 목사님도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 우울한 감정들이 엄습하곤 합니다. 찾아오곤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반겨줍니다. 불안한 마음은 왔구나. 잘 지내니? 우리 2달 만이네. 너 2달 전에도 나 되게 힘들게 했잖아. 아이고, 너도 잘 지냈어? 우리 국밥 한번 먹을까? 그래서 국밥 먹으면서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 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 불안한 마음을 또 보내요, 이렇게. 화가 또 왔어요.
화가 또 왔어요. 너 또 왔구나. 어제도 왔었는데. 야, 이렇게 자주 오면 곤란하잖아, 우리. 알잖아. 우리 서로 한테 안 좋아, 이거. 그냥 가봐. 잠깐만 비켜 있어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어쩐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마음은 우리가 그 행동, 그 마음에 반응하느냐, 혹은 그럴 필요 없느냐를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판단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가진 첫 번째 능력이라 생각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요동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가지 않을 수 있게 만듭니다. 옆에서 다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나도 같이 더욱더 화를 내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웃을 살피고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지혜이지만 그 분위기가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가를 또 보는 것도 분별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기쁨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그 뒤에 있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이제 하나님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분별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문들이 보이시죠? 이 문들을 보면은 어떤 문이 가장 좋은 문 혹은 뒤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 문으로 보이세요? 다 똑같아 보이죠? 그렇죠? 굳이 하나를 고를 수 없을 정도 다 랜덤할 것 같아. 다 열어보든지 가서 소리를 들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분별은 놀랍게도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바로 어떤 문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가 주시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받은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분별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과정들을 날마다 수행해야 돼요. 오늘 이제 5분 잠은 가져오지 않아서 구박받던 친구들을 본 것 같은데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5분 잠은 실제로 5분 안 걸려요. 제가 읽어봤는데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도 지금까지 밀렸다면 한 10주, 열흘치가 밀렸다면 이제 오늘 가는 길에 혹은 집에 가서 잠깐 제 목소리가 기억이 난다면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말씀에 주는 그 단맛, 입에 꿀과 같은 그 맛을 오늘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 간직하면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쁨의 다짐,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 우리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또 오늘 이 결단하는 마음 담아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소득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곳곳 가운데 스며드는 사업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예물과 함께 저희 간구의 제목들 내려놓습니다.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또 분별을 알아 지혜로운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을지로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복된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또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5째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로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주 소예비실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헌금 봉투와 성경책 5분 잠언을 꼭 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6월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는 이제 예배 대신에 이제 현장 예배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서는 현장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조별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죠. 37번부터 42번까지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묵상 범위가 43번부터 48번이니까요. 여태까지 못했던 것까지 같이 하면 좋겠지만 여력이 안 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교사 원래가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5월 생일자 허지훈 4일이었고요. 지훈이 왔네. 지훈이 지났지만 우리 축하 박수 해주시고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정민 선생님 11일, 강형묵, 강현빈 생일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축하해주면 좋겠습니다.